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질병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병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관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매일같이 기침과 가래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병.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영어 약자로는 COPD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께는 생소한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걱정부터 하지는 마십시오. 꾸준한 치료와 올바른 관리를 통해 이 병과 함께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살아갈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COPD,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름 그대로 기관지와 폐에 문제가 생겨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병입니다. 이로 인해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기침과 가래가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65세 이상 성인의 약 28%, 즉 4명 중 1명 이상이 이 질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3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망률 또한 결코 낮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 해에만 330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 세계 질병 사망 원인 중 6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은 고혈압, 심부전증, 폐색전증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의 활동 반경과 일상생활을 크게 위축시키며 당뇨, 대사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 수많은 다른 질환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하고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인 흡입제를 제대로 사용하는 비율은 중증 환자에서조차 25%에 그쳤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병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질환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얼마나 미흡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숨 좀 차는 건 당연하지, 혹은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약해졌나 보다 와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1차 병원에서 진단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도 한몫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비록 병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완벽히 돌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올바른 관리와 치료를 통해 분명히 증상을 개선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병의 초기에 발견하여 잘 관리할수록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흡입기 사용만으로도 평생 큰 불편함 없이 지낼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입원했음에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10%, 5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58%에 달하는 무서운 급성 악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꼭 삶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관리법과 치료법에 앞서 너무나 사소해서 간과하기 쉽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한 생활습관 몇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입니다. 급성 악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개인 위생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겪었던 팬데믹을 통해 마스크와 손 씻기의 중요성은 이미 깊이 체감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단연코 금연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남성의 발병 빈도가 여성보다 3배나 높은데 이는 남성의 흡연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흡연은 이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가장 확실한 원인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폐암은 물론 후두암, 방광암 등이 동반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감년이라는 단위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루 한 갑씩 1년간 흡연했을 때를 한 감년으로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만약 2년간 매일 한 갑씩 피웠다면 2감년, 2년간 매일 2갑씩 피웠다면 4감년이 되는 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총 흡연량이 10감년 이상인 분들은 설령 담배를 끊었다 하더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감년이 넘었으니 포기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더라도 금연하는 순간부터 폐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지금이라도 끊는 것은 당신의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반드시 금연하십시오. 세 번째는 온도와 습도 관리입니다. 제가 특히 추운 겨울철에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께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도리를 하셨는지 여부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늦가을부터는 목도리를 하거나 옷깃이라도 세워서 목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 공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그 이유는 18도 미만의 차가운 공기는 기도를 수축시켜 증상을 악화시키고 급성 악화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실내 습도 또한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쉽고 너무 낮으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져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습한 여름철에는 제습기를, 건조한 겨울철에는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하여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십시오. 특히 수영장이나 반지하와 같이 축축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은 균이 많을 확률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이나 야외 운동을 삼가야 합니다. 폐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시면 건강을 위해 무조건 밖에서 열심히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은 폐 건강에 좋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럴 땐 과감히 운동을 쉬시거나 정 답답하시면 실내 자전거와 같은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백신을 잘 챙겨 맞는 습관입니다. 특히 매년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 백신,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 A101의 백신은 필수적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것도 좋습니다. 간혹 폐렴구균 백신을 맞았는데도 폐렴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폐렴의 원인은 폐렴구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만으로 폐렴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폐렴구균은 폐렴의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원인균인 만큼 백신 접종은 폐렴에 걸릴 확률 자체를 낮춰주고 설령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위험을 확연히 줄여줍니다.
백신 접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폐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침이나 가래의 배즙이나 도라지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특정 음식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치료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도라지나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폐에 좋다는 속설이 있지만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명확히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으로 병을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통해 몸 전체의 면역력과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숨을 좀 더 편하게 쉬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폐에 생긴 병이니 당연히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기능이 약해진 폐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폐 주변에서 호흡을 돕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힘이 약한 사람을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도와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가래가 많이 생기는 환자분들은 가래를 시원하게 뱉어내지 못해 괴로워하십니다. 가래만 없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시죠. 가래를 뱉기 힘든 이유 역시 복부와 가슴의 근력이 부족하여 가래를 밖으로 밀어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숨 쉬는 것이 훨씬 편해지고 가래 배출도 수월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신경 써서 단련하면 좋은 부위는 우리 몸의 중심, 코어 근육입니다. 플랭크 같은 운동이 효과적이지만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바닥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살짝 떠있는 허리를 바닥에 지그시 눌러붙이고 버티는 동작만으로도 안전하게 코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하지만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헉헉거리지 않을 강도로 일주일에 5회, 한 번에 30분씩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30분 연속으로 운동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자신의 체력에 맞게 5분 운동하고 1분 쉬는 방식으로 총 운동 시간을 30분으로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운동량과 강도를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30분 동안 쉬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되실 겁니다. 다만 습기와 감염의 위험이 있는 수영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2가지 호흡 재활법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므린 입술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2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입술을 촛불 불듯이 동그랗게 오므리고 4초 이상 천천히 내뱉는 것입니다. 만약 풍선이 있다면 풍선을 부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숨을 잘 내뱉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숨이 찬 것은 사실 숨을 잘 들이마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 내쉬지 못해서입니다. 기도가 좁아져 있어 들이마신 공기를 충분히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더러운 공기가 폐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숨쉬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꾸 들이마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숨을 충분히 내쉬세요.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야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의 나쁜 공기를 모두 비워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운동 전후나 평상시에 이 호흡법을 꾸준히 연습하시면 호흡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번째는 안정된 상태에서 하면 좋은 횡격막 호흡법입니다.
먼저 편안히 누워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명치 아래에 둡니다. 가슴 위의 손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명치 아래쪽 배가 움푹 꺼지는 것을 느끼며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 다음 명치 아래에 둔 손이 위로 밀려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동작은 호흡을 돕는 주된 근육인 행경막을 단련하는 재활법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폐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평상시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운동만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치료법은 바로 흡입제 사용입니다. 간혹 환자분들께서 흡입제 치료를 꼭 해야 하나요? 먹는 약으로는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약을 넣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연고를 바르듯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도에 문제가 생긴 병이기 때문에 기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흡입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흡입제는 크게 좁아진 기도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와 천식과 비슷한 염증 소견이 있는 일부 환자에게 사용하는 흡입용 스테로이드로 나뉩니다. 그 형태도 가루형, 스프레이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은 아니며 환자분의 상태와 선호도, 사용 편의성에 맞게 의료진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흡입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평생 써야 하나요? 일 것입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일찍부터 관리를 시작한 경우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흡입제 사용 빈도를 점점 줄이다가 끊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꾸준히 관리하는 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움직일 때 숨이 차거나 기침과 진한 가래가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가슴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흡입제 다음으로는 가래 배출에 도움을 주는 진해거담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이 약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가래 자체를 없애는 약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도록 돕거나 몸 안에서 흡수되도록 하는 약입니다. 이 약만 잘 복용해도 가래로 인한 불편함이 한결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관리도 열심히 하고 약물 치료도 성실히 받았는데 그래도 숨이 차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폐 일부를 쪼그라뜨리는 밸브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일방향 밸브를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삽입하여 공기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나오기만 하게 만들어 망가진 폐의 부피를 줄이는 시술입니다. 아무리 기능을 못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폐는 풍선처럼 늘어나는 장기이기 때문에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던 비정상적인 폐를 쪼그라뜨리면 그 옆에 있던 건강한 폐가 그 공간으로 점점 커지면서 호흡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시술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병이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병원을 찾아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치료가 어렵다면 마지막 희망은 폐 이식입니다. 폐 이식을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은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희망을 놓지 마시고 산소 치료와 재활 운동을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단번에 좋아지지 않아 답답하고 힘든 병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폐 기능이 너무 좋지 않아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늘 산소통을 낀 채 휠체어에 의지해 다니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소망은 아들, 딸과 함께 봄날에 꽃구경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앞서 말씀드린 밸브 시술을 받은 후 정말 열심히 재활치료와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래 진료실에 휠체어 없이 자신의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은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아마 아드님, 따님과 함께 그토록 원하시던 꽃구경도 행복하게 하셨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유용하셨다면 구독을 통해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지혜를 얻어가시고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셔서 답답한 호흡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자유로운 삶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질병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병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관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매일같이 기침과 가래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병.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영어 약자로는 COPD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께는 생소한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걱정부터 하지는 마십시오. 꾸준한 치료와 올바른 관리를 통해 이 병과 함께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살아갈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COPD,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름 그대로 기관지와 폐에 문제가 생겨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병입니다. 이로 인해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기침과 가래가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65세 이상 성인의 약 28%, 즉 4명 중 1명 이상이 이 질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3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망률 또한 결코 낮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 해에만 330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 세계 질병 사망 원인 중 6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은 고혈압, 심부전증, 폐색전증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의 활동 반경과 일상생활을 크게 위축시키며 당뇨, 대사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 수많은 다른 질환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하고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인 흡입제를 제대로 사용하는 비율은 중증 환자에서조차 25%에 그쳤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병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질환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얼마나 미흡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숨 좀 차는 건 당연하지, 혹은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약해졌나 보다 와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1차 병원에서 진단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도 한몫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비록 병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완벽히 돌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올바른 관리와 치료를 통해 분명히 증상을 개선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병의 초기에 발견하여 잘 관리할수록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흡입기 사용만으로도 평생 큰 불편함 없이 지낼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입원했음에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10%, 5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58%에 달하는 무서운 급성 악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꼭 삶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관리법과 치료법에 앞서 너무나 사소해서 간과하기 쉽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한 생활습관 몇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입니다. 급성 악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개인위생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겪었던 팬데믹을 통해 마스크와 손 씻기의 중요성은 이미 깊이 체감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단연코 금연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남성의 발병 빈도가 여성보다 3배나 높은데 이는 남성의 흡연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흡연은 이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가장 확실한 원인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폐암은 물론 후두암, 방광암 등이 동반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감년이라는 단위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루 한 갑씩 1년간 흡연했을 때를 한 감년으로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만약 2년간 매일 한 갑씩 피웠다면 2감년, 2년간 매일 2갑씩 피웠다면 4감년이 되는 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총 흡연량이 10감년 이상인 분들은 설령 담배를 끊었다 하더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감년이 넘었으니 포기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더라도 금연하는 순간부터 폐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지금이라도 끊는 것은 당신의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반드시 금연하십시오. 세 번째는 온도와 습도 관리입니다. 제가 특히 추운 겨울철에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께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도리를 하셨는지 여부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늦가을부터는 목도리를 하거나 옷깃이라도 세워서 목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 공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그 이유는 18도 미만의 차가운 공기는 기도를 수축시켜 증상을 악화시키고 급성 악화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실내 습도 또한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쉽고 너무 낮으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져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습한 여름철에는 제습기를, 건조한 겨울철에는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하여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십시오. 특히 수영장이나 반지하와 같이 축축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은
균이 많을 확률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이나 야외 운동을 삼가야 합니다. 폐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시면 건강을 위해 무조건 밖에서 열심히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은 폐 건강에 좋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럴 땐 과감히 운동을 쉬시거나 정 답답하시면 실내 자전거와 같은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백신을 잘 챙겨 맞는 습관입니다. 특히 매년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 백신,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 A101의 백신은 필수적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것도 좋습니다. 간혹 폐렴구균 백신을 맞았는데도 폐렴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폐렴의 원인은 폐렴구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만으로 폐렴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폐렴구균은 폐렴의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원인균인 만큼 백신 접종은 폐렴에 걸릴 확률 자체를 낮춰주고 설령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위험을 확연히 줄여줍니다. 백신 접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폐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침이나 가래의 배즙이나 도라지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특정 음식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치료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도라지나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폐에 좋다는 속설이 있지만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명확히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으로 병을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통해 몸 전체의 면역력과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숨을 좀 더 편하게 쉬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폐에 생긴 병이니 당연히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기능이 약해진 폐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폐 주변에서 호흡을 돕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힘이 약한 사람을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도와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가래가 많이 생기는 환자분들은 가래를 시원하게 뱉어내지 못해 괴로워하십니다. 가래만 없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시죠. 가래를 뱉기 힘든 이유 역시 복부와 가슴의 근력이 부족하여 가래를 밖으로 밀어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숨 쉬는 것이 훨씬 편해지고 가래 배출도 수월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신경 써서 단련하면 좋은 부위는 우리 몸의 중심, 코어 근육입니다. 플랭크 같은 운동이 효과적이지만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바닥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살짝 떠있는 허리를 바닥에 지그시 눌러붙이고 버티는 동작만으로도 안전하게 코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하지만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헉헉거리지 않을 강도로 일주일에 5회, 한 번에 30분씩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30분 연속으로 운동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자신의 체력에 맞게 5분 운동하고 1분 쉬는 방식으로 총 운동 시간을 30분으로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운동량과 강도를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30분 동안 쉬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되실 겁니다. 다만 습기와 감염의 위험이 있는 수영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가지 호흡 재활법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므린 입술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2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입술을 촛불 불듯이 동그랗게 오므리고 4초 이상 천천히 내뱉는 것입니다. 만약 풍선이 있다면 풍선을 부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숨을 잘 내뱉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숨이 찬 것은 사실 숨을 잘 들이마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 내쉬지 못해서입니다. 기도가 좁아져 있어 들이마신 공기를 충분히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더러운 공기가 폐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숨쉬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꾸 들이마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숨을 충분히 내쉬세요.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야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의 나쁜 공기를 모두 비워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운동 전후나 평상시에 이 호흡법을 꾸준히 연습하시면 호흡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상태에서 하면 좋은 횡격막 호흡법입니다. 먼저 편안히 누워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명치 아래에 둡니다. 가슴 위의 손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명치 아래쪽 배가 움푹 꺼지는 것을 느끼며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 다음 명치 아래에 둔 손이 위로 밀려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동작은 호흡을 돕는 주된 근육인 횡격막을 단련하는 재활법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폐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평상시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운동만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치료법은 바로 흡입제 사용입니다. 간혹 환자분들께서 흡입제 치료를 꼭 해야 하나요? 먹는 약으로는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약을 넣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연고를 바르듯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도에 문제가 생긴 병이기 때문에 기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흡입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흡입제는 크게 좁아진 기도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와 천식과 비슷한 염증 소견이 있는 일부 환자에게 사용하는 흡입용 스테로이드로 나뉩니다. 그 형태도 가루형, 스프레이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은 아니며 환자분의 상태와 선호도, 사용 편의성에 맞게 의료진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흡입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평생 써야 하나요? 일 것입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일찍부터 관리를 시작한 경우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흡입제 사용 빈도를 점점 줄이다가 끊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꾸준히 관리하는 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움직일 때 숨이 차거나 기침과 진한 가래가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가슴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흡입제 다음으로는 가래 배출에 도움을 주는 진해거담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이 약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가래 자체를 없애는 약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도록 돕거나 몸 안에서 흡수되도록 하는 약입니다. 이 약만 잘 복용해도 가래로 인한 불편함이 한결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관리도 열심히 하고 약물 치료도 성실히 받았는데 그래도 숨이 차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폐 일부를 쪼그라뜨리는
밸브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일방향 밸브를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삽입하여 공기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나오기만 하게 만들어 망가진 폐의 부피를 줄이는 시술입니다. 아무리 기능을 못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폐는 풍선처럼 늘어나는 장기이기 때문에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던 비정상적인 폐를 쪼그라뜨리면 그 옆에 있던 건강한 폐가 그 공간으로 점점 커지면서 호흡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시술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병이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병원을 찾아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치료가 어렵다면 마지막 희망은 폐 이식입니다. 폐 이식을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은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희망을 놓지 마시고 산소 치료와 재활 운동을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단번에 좋아지지 않아 답답하고 힘든 병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폐 기능이 너무 좋지 않아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늘 산소통을 낀 채 휠체어의 의지에 다니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소망은 아들, 딸과 함께 봄날에 꽃구경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앞서 말씀드린 밸브 시술을 받은 후 정말 열심히 재활치료와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래 진료실에 휠체어 없이 자신의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은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아마 아드님, 따님과 함께 그토록 원하시던 꽃구경도 행복하게 하셨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유용하셨다면 구독을 통해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지혜를 얻어가시고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셔서 답답한 호흡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자유로운 삶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질병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병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관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매일같이 기침과 가래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병.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영어 약자로는 COPD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께는 생소한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걱정부터 하지는 마십시오. 꾸준한 치료와 올바른 관리를 통해 이 병과 함께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살아갈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COPD,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름 그대로 기관지와 폐에 문제가 생겨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병입니다. 이로 인해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기침과 가래가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65세 이상 성인의 약 28%, 즉 4명 중 1명 이상이 이 질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3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망률 또한 결코 낮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 해에만 330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 세계 질병 사망 원인 중 6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은 고혈압, 심부전증, 폐색전증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의 활동 반경과 일상생활을 크게 위축시키며 당뇨, 대사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 수많은 다른 질환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하고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인 흡입제를 제대로 사용하는 비율은 중증 환자에서조차 25%에 그쳤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병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질환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얼마나 미흡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숨 좀 차는 건 당연하지, 혹은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약해졌나 보다 와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1차 병원에서 진단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도 한몫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비록 병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완벽히 돌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올바른 관리와 치료를 통해 분명히 증상을 개선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병의 초기에 발견하여 잘 관리할수록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흡입기 사용만으로도 평생 큰 불편함 없이 지낼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입원했음에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10%, 5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58%에 달하는 무서운 급성 악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꼭 삶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관리법과 치료법에 앞서 너무나 사소해서 간과하기 쉽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한 생활습관 몇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입니다. 급성 악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개인위생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겪었던 팬데믹을 통해 마스크와 손 씻기의 중요성은 이미 깊이 체감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단연코 금연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남성의 발병 빈도가 여성보다 3배나 높은데 이는 남성의 흡연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흡연은 이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가장 확실한 원인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폐암은 물론 후두암, 방광암 등이 동반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감년이라는 단위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루 한 갑씩 1년간 흡연했을 때를 한 감년으로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만약 2년간 매일 한 갑씩 피웠다면 2감년, 2년간 매일 2갑씩 피웠다면 4감년이 되는 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총 흡연량이 10감년 이상인 분들은 설령 담배를 끊었다 하더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감년이 넘었으니 포기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더라도 금연하는 순간부터 폐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지금이라도 끊는 것은 당신의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반드시 금연하십시오. 세 번째는 온도와 습도 관리입니다. 제가 특히 추운 겨울철에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께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도리를 하셨는지 여부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늦가을부터는 목도리를 하거나 옷깃이라도 세워서 목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 공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그 이유는 18도 미만의 차가운 공기는 기도를 수축시켜 증상을 악화시키고 급성 악화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실내 습도 또한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쉽고 너무 낮으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져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습한 여름철에는 제습기를, 건조한 겨울철에는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하여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십시오. 특히 수영장이나 반지하와 같이 축축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은 균이 많을 확률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이나 야외 운동을 삼가야 합니다. 폐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시면 건강을 위해 무조건 밖에서 열심히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은 폐 건강에 좋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럴 땐 과감히 운동을 쉬시거나 정 답답하시면 실내 자전거와 같은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백신을 잘 챙겨 맞는 습관입니다. 특히 매년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 백신,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 A101의 백신은 필수적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것도 좋습니다. 간혹 폐렴구균 백신을 맞았는데도 폐렴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폐렴의 원인은 폐렴구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만으로 폐렴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폐렴구균은 폐렴의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원인균인 만큼 백신 접종은 폐렴에 걸릴 확률 자체를 낮춰주고 설령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위험을 확연히 줄여줍니다. 백신 접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폐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침이나 가래의 배즙이나 도라지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특정 음식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치료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도라지나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폐에 좋다는 속설이 있지만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명확히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으로 병을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통해 몸 전체의 면역력과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숨을 좀 더 편하게 쉬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폐에 생긴 병이니 당연히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기능이 약해진 폐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폐 주변에서 호흡을 돕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힘이 약한 사람을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도와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가래가 많이 생기는 환자분들은 가래를 시원하게 뱉어내지 못해 괴로워하십니다. 가래만 없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시죠. 가래를 뱉기 힘든 이유 역시 복부와 가슴의 근력이 부족하여 가래를 밖으로 밀어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숨 쉬는 것이 훨씬 편해지고 가래 배출도 수월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신경 써서 단련하면 좋은 부위는 우리 몸의 중심, 코어 근육입니다. 플랭크 같은 운동이 효과적이지만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바닥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살짝 떠 있는 허리를 바닥에 지그시 눌러붙이고 버티는 동작만으로도 안전하게 코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하지만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헉헉거리지 않을 강도로 일주일에 5회, 한 번에 30분씩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30분 연속으로 운동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자신의 체력에 맞게 5분 운동하고 1분 쉬는 방식으로 총 운동 시간을 30분으로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운동량과 강도를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30분 동안 쉬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되실 겁니다. 다만 습기와 감염의 위험이 있는 수영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2가지 호흡 재활법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므린 입술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2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입술을 촛불 불듯이 동그랗게 오므리고 4초 이상 천천히 내뱉는 것입니다. 만약 풍선이 있다면 풍선을 부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숨을 잘 내뱉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숨이 찬 것은 사실 숨을 잘 들이마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 내쉬지 못해서입니다. 기도가 좁아져 있어 들이마신 공기를 충분히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더러운 공기가 폐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숨쉬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꾸 들이마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숨을 충분히 내쉬세요.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야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의 나쁜 공기를 모두 비워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운동 전후나 평상시에 이 호흡법을 꾸준히 연습하시면 호흡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상태에서 하면 좋은 횡격막 호흡법입니다. 먼저 편안히 누워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명치 아래에 둡니다. 가슴 위의 손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명치 아래쪽 배가 움푹 꺼지는 것을 느끼며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 다음 명치 아래에 둔 손이 위로 밀려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동작은 호흡을 돕는 주된 근육인 횡격막을 단련하는 재활법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폐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평상시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운동만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치료법은 바로 흡입제 사용입니다. 간혹 환자분들께서 흡입제 치료를 꼭 해야 하나요? 먹는 약으로는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약을 넣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연고를 바르듯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도에 문제가 생긴 병이기 때문에 기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흡입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흡입제는 크게 좁아진 기도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와 천식과 비슷한 염증 소견이 있는 일부 환자에게 사용하는 흡입용 스테로이드로 나뉩니다. 그 형태도 가루형, 스프레이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은 아니며 환자분의 상태와 선호도, 사용 편의성에 맞게 의료진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흡입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평생 써야 하나요? 일 것입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일찍부터 관리를 시작한 경우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흡입제 사용